오전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장 특징주와 오후장 특징주를 갖다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전장 특징주나 오후장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슈나 뉴스플로우에 의해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서치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인포스타 갖다가 통해서 서치된 자료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리딩 해드리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는 오전장 특징주와 오후장 특징주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예, 주말을 기해서, 그러니까 주중, 특징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정밀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예, 관련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7일자 오전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30억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2억 규모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2280억 규모 순매수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속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간의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1520억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40억 규모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1120억 규모의 순매도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속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195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일단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수급 자체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대략적으로 이번 금통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일자 마감 시황에서 기간 수급과 관련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업종은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수반에서 강한 흐름을 딱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거기다 ISA 통합통장과 관련한 이슈 모멘텀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계업종이 2.1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미국 증시의 섹터 특징도 기계업종의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각국의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 정책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 자체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기계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종이목재 업종들이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락업종의 경우에는 전기가스업, 특히 유틸리티 관련한 전기가스업이 좀 하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섬유유복 쪽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섬유유복의 하락의 주된 원인 자체는 중국의 면화 재고량 자체의 출하 자체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면화 자체를 갖다 하는 업체가 아닌 전반적으로 면직류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마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섬유 의류 쪽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복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면화 방직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섬유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 소비재 자체에,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 모멘텀을 인해서 중국 소비재 쪽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업종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기타 제조, 출판 매체 업체, 그리고 유통업종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좀 주된 특징 자체가 코스닥 대형주나 중형주보다도 코스닥 소형주 쪽에 매수세가 좀 좋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업종을 갖다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업종과 종이목재, 의료 정밀기기, 기타 서비스, 통신 장비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이 골고루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폭 자체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섹터하고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한 가지 세팅을 갖다 제가 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일단은 강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그 막걸리 섹터와 항공 섹터, 항사 섹터, 조선 섹터, 육계, 증권, 화장품, 건설 대표주, 저가 항공, 그리고 여행 등의 섹터가 지금 현재 강한 상황입니다. 약세 섹터는 OLED 관련된 섹터가 조금 약한 상황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막걸리의 경우에는요, 그 막걸리가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갖다 줄이는 데 효과가 뛰어난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막걸리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막걸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화이트 진로와 보헤 양주 그리고 국순당 등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국순당이 아무래도 막걸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헤 양주 같은 경우는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그 수혜를 갖다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보헤 양주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그 환율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쪽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항사 관련입니다. 항사는 지금 봄철 그 항사 우려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주말에 그러니까 관련된 기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 서해안 일부에서 이틀째 항사가 관측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에 오르는 등의 수도권과 일부 서해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2배를 갖다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절성 이슈 테마에서 그 항사 관련 테마는 매년 이맘때쯤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인데요. 지금 항사 관련주로는 오공과 그리고 웰크론 그리고 KM 등의 항사 관련주들이 상승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오공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육계하고 뭐 증권, 화장품, 그리고 건설 대표주, 그리고 저가 항공, 여행 등의 그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섹터로는 OLED인데요. OLED는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향 2월 29일자로 그 수주 자체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급등에 대한 부담에 의한 부분 자체도 발생하는 거고요. 게다가 그 현재 이 그 조정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BOE에서도 그 OLED 관련된 장비 발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분은 국내에도 일정 부분 수혜받는 종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지금 기회를 갖다가 틈타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7년에 OLED 쪽 개화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OLED 관련된 투자 자체는 올해 내내 그 본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LED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 기준으로 한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워닝 IPS를 갖다가 많이 그 말씀드립니다. 물론 비아트로이라든지 테라센포 거기다 SFA 뭐 등등의 그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회원님 관련된 자료를 갖다 제공한 바 있으니 그 자료를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별로 해가지고 그 수요 상황 자체하고 자료를 갖다 같이 합쳐서 보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 기회로 오히려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코스피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건설입니다. 예, 두산건설의 경우에는요, 당일 4,962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자를 갖다 진행하는 등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당일 그 감자 발표 이후에 신규 수주 공시라는 것은
감자는 우선적으로 재무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신규 수주라는 측면 자체는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존속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모멘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상승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두산건설이 그러니까 그 수주한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이 수주의 연속성 자체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로 접근하시고 크게 그러니까 좋게 보고 계속 가져가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동부건설입니다. 네,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그 기업 매각 추진 소식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회생계획 및 회생 절차에서 M&A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서 공개 경제 입찰 방식으로 기업 매각 공고를 갖다 허가받았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 근래에 보면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이슈가 그러니까 그 4일장 종료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그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 매각 공고에 대한 허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개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관련된 일정에 의해 가지고 입찰 공고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뭐 실사 일정이나 등등이 나오는데요. 현재 구간 자체는 주공상에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정 부분 행보를 갖다 보인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 자체가 형성 수립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원샷법 시행 이후에 기업 자체의 매각이나 M&A에 관련된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공개 매각 자체에 대한 법원 쪽의 허가 자체는 단기 모멘텀으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동부건설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해서 매매를 갖다 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이 그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을 갖다 일단 봐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신동빈 회장의 주주총회 승리 소식에 일단 상승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최대 주주 쪽에 그 오너 리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일본에서 열린 그 신동빈 회장 자체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오너 리스크 자체의 부각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롯데제과가 지금 1.05% 그리고 롯데쇼핑이 6.41% 정도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 호평에 상승을 했는데요, IBK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IBK 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꾸준한 신규 계좌 수 및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온라인 위탁 매매 점유율 1위를 갖다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높은 비용 효율성에도 경쟁력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 내 탑픽으로 그 추천을 갖다가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85,000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하락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4분기에 순이익 자체는 257억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3.3% 감소한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살펴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입니다.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정시 침체로 인한 상품 운용 수익 감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판관비 성과급 지급 때문에 자회사의 저축은행 일부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현재 시장 가치가 좋을 때는 증권주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은데요. 게다가 그 증권주 중에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 쪽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 자체를 갖다 대장으로 보는 건 사실상 옳은 선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다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게다가 2010년 2월 20일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키움증권의 신규 계좌 개설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은행을 갖다가 방문을 갖다 해서 증권 계좌를 갖다 개설을 하고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풀리니까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이 더더욱이 그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기점에서도 그러니까 편입은 유효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는 살짝 그러니까 부담일 수 있는 게 저항대 자체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만 한 500원 정도 수준에서 편입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박스권 장기 행보 탈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약조정이 내일 정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후반이나 아니면 내일 오전 정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편입을 갖다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입 예정가 자체는 되도록이면 6만원 채 인근에서 편입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마디 변곡점이 7만 한 2,500원 정도 아니면은 조금 높게 잡는다 그러면 7만 5천원까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에 그 3월 10일부터 해서 그 대형 이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증시 자체 변동성은 커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해소되는 기점 자체는 이번 그 금통위 이후로 본다 그러면 증권주 중에서 그 키움증권 갖다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72,000원이나 75,000원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시고 한번 보시는 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NH투자증권을 갖다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분석 의견을 갖다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몇 차례 그 특정 종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분석을 갖다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신규 리포트가 발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 미얀마 ADA7 가스 발견으로 추가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유가 반등 및 가스층 발견 등으로 과도하게 할인받은 밸류에이션이 제자리를 갖다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이슈에 가지고 주가 자체가 상승이나 하락의 변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원자재 수입 부분 자체를 갖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도 대표적인 상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그 밸류체인스에서는 LG 상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그 자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수혜 종목으로 그 탑픽 종목 LG 상사를 갖다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 대우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는 동종목의 원자재 관련된 매출 자체의 하락폭 자체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미얀마 가스전으로 관련된 실적 개선과 거기다가 원자재 시장의 반등으로 인한 상사 쪽에 그 매출 증대까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편입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2만 그러니까 900원 쪽에서 매물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당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상향 채널 자체는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거기다 각도 자체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파동 자체도 발생했다 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 해보겠다라는 게 말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난주에 이미 2만원대에서 매수 권유를 갖다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별도의 편입가 자체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특징주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자, 현대상사의 경우에는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에 대해서 HMC 투자증권에서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HMC 투자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커머디티에 대한 그 가격 회복,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그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업황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는 하향되면요.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나 뭐 이런 쪽에 하는 기업입니다. 산업 플랜트하고 차량, 철강, 그리고 화학, 자원 개발 등의 기타 총 6개 사업 부문을 하고 있는데, 그 각 사업 부문별로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와 철강 기계 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선박하고 플랜트, 수출 대행업하고 수입 상품, 국내 판매하고 유전 개발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업 전방 자체가 그 현대중공업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현대상사의 그 수출 부분에 실적이 호조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이란발 그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서는 저희는 탑픽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을 갖다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그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보다는 본주 자체가 상승폭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중공업 자체가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난 이후에나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보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승이 나는데요. 대신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공매도의 쇼커버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났는데요. 아울러 올해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사의 신규 추천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를 추천해 놨다가 그 3월 3일 날 시초가 편입을 갖다 권유를 드렸고요. 당일 1차 목표가인 6,000원에서 50%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추천 후 사거래일 만에 26.73%라는 그 수익률을 갖다가 현재 시연한 상황입니다. 현재 50% 자체는 계속 보유를 갖다가 권유드렸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 전략에 의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갖다가 보시고 두산중공업 쪽으로 넘어가시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과 발전,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 설비 관련해서 인도나 지금 이란 쪽에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자력이나 하력 등의 발전 설비 판매가 주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각 정보별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끝났으면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 두산 인프라로 인한 오버행 이슈 자체는 해소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편입을 갖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대진증권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언급한 공매도의 쇼커버링 부분 자체는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공매도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책을 내보면 공매도 평균 단가 자체가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공매도 평균가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2만원 진행됐던 부분 자체 얘는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12월 30일자로 해가지고 배당 부분으로 해서 그 오버행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 19,600원부터 공매도가 시작된 부분 자체에 이 부분이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쇼커버링, 공매도의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갖다 시연한 자들 자체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급격한 매수세로 전환되는 특징을 갖다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당일 수급 동향으로 살펴보더라도 외국인과 그리고 보험, 투신, 기금, 국가 기타를 갖다 비롯해가지고 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회원님들께서 두산인프라코어로 그러니까 손익을 갖다 실현한 부분을 갖다가 두산중공업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넘어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승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좋은 종목 자체는 오후장 막바지, 막바지에 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길날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조정 때에 편입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뭐 자회사에 대한 오버행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신규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수급을 갖다가 의미하는 공매도 쇼커버링까지면 삼합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건설 대형주 중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갖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당일 상승한 이유는요, 쿠웨이트 공사 수주 소식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동사는 지날 발주처인 KMPC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쿠웨이트 남부해안 AI조르 지역의 그 LNG 수입 저장 재기화 시설을 갖다 건설하는 공사인데요. 계약 금액은 약 1조 8,532억 원이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735일이라고 합니다.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중동발 수주 자체를 다 받았다라는 측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그 하락 종목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네, 강전자입니다. 네, 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하락했는데요. 동사는 4일 장마감 후에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 손실이 그 115.06원을 갖다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고 공시해놨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62.2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5% 감소했고요. 순손실은 5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전자의 경우에는요, 그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일본 쪽에 고진시와 나라재원을 갖다가 그 흡수합병해서 생성된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게 그 강전자 같은 경우에는 LED 쪽 매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LED 업황 쪽은 거의다가 지금 가당 경쟁 중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 당해도 지금 그 적자까지 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 기업이 됩니다. 물론 동사가 만약 코스닥이었다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데 코스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수를 갖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4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적자난 기업 자체가 올해 잘 된다? 그거는 좀 기대감이 힘든 거죠. 게다가 LED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LED 조명 쪽인데요, 결론적으로. LED 조명 쪽 사업을 갖다가 그 주 매출로, 매출 비중이 17%이긴 한데, 그 부분 자체는 유가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LED 조명 쪽에 관련된 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일정 부분 그 정책적 수혜 자체가 있어야 LED 조명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맞지 않고, 게다가 강전자는 LED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전자에 대해 가지고는 네 그냥 보지 않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트락스 BS입니다. 예, 동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그 오늘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상장 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 매수 결정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동사는 상장 폐지 목적으로 자사주 6,300, 1,315주를 갖다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드 금액은 3,150.65원이고요.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2016년 3월 7일부터 해서 2016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그 동사는 그 보통주 한 주당 현금 700원 갖다 배당하는 결산 배당도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트라스 BX 자체가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 하지 않습니까? 자진 상장 폐지 갖다 하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뭐 공시나 뭐 여타 부분 자체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의 80% 이상을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형태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비상장 상태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배당 이익금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약 한 7년 전, 8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S1인가 뭐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이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회사의 경우에도 이런 자진 상장 폐지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자진 상장 폐지된 이후에 배당금 자체가 거의 한 2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 자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한 장기 투자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투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액 자체가 5만원으로 주당 5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하셔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 뭐 5만원 이상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예, 바보가 아니라면 5만원 이상에서 살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태광입니다. 네, 태광은 이익 개선 전망에 상승을 했는데요. SK증권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광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리포트 보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태광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관 자재하고 간이음새를 갖다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비, 그 경기와 설비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기업인데요. 지금 SK증권에서 리포트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방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별 수주의 강화, 그리고 거래처의 정상화, 환율효과에 힘입어서 점진적인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2014년에 4.5% 하락했던 영업이익률이 2016년에 6.5%, 그리고 2016년에는 9.5%까지 높아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규 수주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 500억 원 중반까지 감소했던 신규 수주가 1분기에 600억 원대, 하반기에 700억 원대 회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 개선과 그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순연금이 증가가 뚜렷하고 연말 기준에서 800억 이상의 순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그 15,000원을 갖다 제시한 상황입니다. 보면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 자체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2016년에 들어가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 자체가 그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거고 순연금 비중도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도 좋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외화 노출분이 30%를 갖다가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뭐 미국의 지금 FOMC 회의 자체 전까지는 일단은 달러 강세 자체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여타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의 그 금통위의 결과도 살펴봐야 되고 오늘 그러니까 모닝 브리핑에서 외환 시장 자체가 1200원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어찌됐건 환율로 인한 이익 증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동사에 그러니까 간이음새류나 배관자재 이게 조선업황하고도 관련성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그 조선 그 전방으로 보는 조선업체 자체가 건조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해양 플랜트 수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중동발 산업 플랜트 기자재 발주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조선업황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건설업황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 자체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자체는 고민할 만한 종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종목은 굳이 올라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기나 장기 형태로 매매를 갖다가 생각하실 때는요.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수 상시에는 중기 종목이나 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 편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수 상승할 때 동종목 자체가 내가 만약에 중기나 장기로 생각하는 종목이 상승을 했다 하면 그때는 손해분 자체가 다 빼가지고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두시고 그러다가 지수가 하락해가지고 내가 보유한 중장기 종목도 하락하게 되면 그때 편입을 갖다 하셔가지고 비중을 갖다 늘리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전략을 잡으시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쪽 기업입니다. 그 캐주얼 신발과 의류를 갖다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 차이나 그레이트는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자회사하고 네 개 손자회사 갖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국 소비재하고 관련성이 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일 이슈 자체는 지난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한 건데요. 동사가 4일 장 마감 이후에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818점, 60원을 갖다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했다고 공시가 났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6,190.73억 원, 그리고 748.7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5와 2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적으로 딱 살펴보면 순이익 부분 자체의 증가폭이 굉장히 큰데요. 예,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중국 쪽의 면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면화 재고량 자체가 풀리면서 그 관련된 뭐 휴비스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칼 등등의 화학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되겠지만 섬유 의료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면화 자체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익 증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중국 자체가 그러니까 전인대까지 끝나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국 쪽 소비자 봐주시면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중국 그러니까 기업이 국내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회계 준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회계법인 자체를 갖다가 회계감사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투명성도 좀 있는 부분이고 이슈 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일 같은 경우 일정은 상승하다가 실질적으로 하락은 움직이 보이는데요. 보면 그 단기 행보 구간 자체에서 박스권 돌파 시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매물대 자체를 갖다가 막고 예,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자체는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오늘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유는 없는데 예, 꼭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얘는 그 신발하고 의류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 생산하는 기업이야. 그러면 중국 소비재 관련해가지고 국내에도 보면 지금 코스닥에 섬유 의복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국 관련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관심 갖자고요. 자, 다음 종목은 IM텍입니다. 네, IM텍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그 상장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상승한 이유가 미국 업체와 바이오 센서 사업 본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금일 동사는 지난달 말에 그 미국 오류소 센서와 센서 및 무선 충전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공개학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사는 3년간 총 210만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갖다 지원받게 되는데요. 오르소 센서는 바이오 센서 관련 그 동사의 제조시설 확보와 더불어서 미국 내 FDA 승인 그리고 영업활동, 매출 창출 등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원을 갖다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네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삽입되는 센서를 갖다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뭘 하고 있는 회사냐를 갖다 봤는데, LED하고 EMS 사업, 헬스케어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데요. 강픽업 분야는 산율을 갖다 앞서서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1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굉장히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주력 사업이 DVD하고 블루레이, 그 플레이를 갖다 중심으로 한 강픽업인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그 바이오 센서 쪽으로 신사업을 갖다 잡고 있는 부분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015년 들어와가지고 흑자로 전환을 했네요. 근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보게 되면, 지금 사업 보고서 내용상에서도 봤을 때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오버행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오버행 자체가 있네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2016년 2월 15일이고 와우 246만 주가 있었네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단기간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행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행사가액은 5,807원이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물량 해소 자체는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매출적인 측면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큰 것이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네,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연동 사업이 좀 크네요. 그리고 블루레이 쪽 플레이어 쪽도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죠. 방 자체가. 네, 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데 어찌됐건 바이오 센서 부분 자체에 이렇게 그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사를 갖다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르소 센서와 그 센서 및 무선 충전 제품 개발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소 센서가 바이오 센서 관련해 가지고 동사의 제조 시설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FDA 승인을 갖다가 그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 났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편입을 갖다 딱 하셔가지고요. 편입을 갖다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갖다 가지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조시설 관련돼서 기사 플로우가 또 나올 것이고요. 그죠? 거기다가 그 미국의 FDA 승인을 갖다 받았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상향 추세 자체는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잠시만요. 아하, 네, 죄송합니다. 정정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 IM하고 IM택하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리딩하기 위해서 대본을 갖다 봤는데요. 예, 그 대본에 자료가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IM택 지금 설명드리는데 IM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중첩된 상황입니다. 자, IM택에 대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그 부분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버행 관련된 부분 자체는 IM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고요. 자, IM텍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지금 그 오르소 센서사와 일단은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부분 자체를 두 가지 측면으로서 앞으로 뉴스플로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센서 관련해 가지고 그 제조 시설 확보와 관련된 기사풀로도 볼 수 있겠고 게다가 미국 내 FDA 승인을 갖다가 받는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측면 두 가지만 살펴본다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점에서 편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언제 이렇게 딱 나온다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약간 중기 플로우로 딱 형성한다 이런 분들 해두시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에서도 최근 상장 이후에 약 조정대 자체는 거쳤지만 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좀 종목 자체가 뭐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일도 많고 코스피팅 일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본 작성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니까요. 뭐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스태프들도 버벅대는 게 있는데 예, 그 부분이니까 조금 뭐 너그러이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IM택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IM하고 관련된 내용이 좀 중첩된 부분인데요. 핵심 포인트 자체는 말씀드린 부분, 미국 업체와 바이오센서 사업 본계약 체결 소식이 상승한 거고,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편입하셔가지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뭐 그 제조 시설이 확보됐다는 뉴스플로우와 FDA 승인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 약간 중기적인 플레이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LIG 인베니아입니다. 네. LIG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중국 기업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상선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BOE와 그러니까 347.385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OLED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BOE의 발주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BOE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납품 계약을 갖다가 한 기업들은 국내 OLED 기업들 중에 거의 소수입니다. 근데 LIG 인베디아 자체가 그 347점 그러니까 347억 3,800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휴 장비를 다 공급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또 최근 매출의 34.49%에 해당되는 겁니다. LG 인베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TFT LCD용 제조 장비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큰 기업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5세대 장비 납품을 갖다 시작으로 그 8세대 장비 납품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BOE에 납품된 장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8세대 라인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그 국내외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그 진공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 고객사 기준으로 해서 진공 장비 같은 경우에는 68%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검사 장비는 76% 수준인데 OLED 관련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그룹향 이게 참 한국이 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납품하는 기업은 LG에 납품을 못 하고요. 예. 그리고 LG에 납품하는 기업은 삼성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인베디아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관련해가지고 예, 투자 소식이 전해질 때 얘는 무조건 주가의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2월 29일자로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발주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회사인 BOE에서 발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수주했다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당해에 LED 디스플레이향 매출과 거기다 BOE향 매출까지 접한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무조건 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제조 장비의 특징상 일회성 그러니까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 LIG 인베디아는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두시고 매매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봐서도 그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요. 대략적으로 5,000원 아래에서 진입을 갖다가 한다고 가정한다면 4,800원에서 그러니까 그 5,000원 아래 구간 자체를 갖다 매수 구간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됩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죠. LG 디스플레이랑 예, 그 장비 수혜 기업 해가지고 LIG 인베디아 최근 BOE하고도 계약했음 이렇게 딱 메모해 두시면 조정 나올 때 이때쯤이면 사야지 라고 딱 생각하시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노앤컴퍼니입니다. 네, 우노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발 쪽이에요. 네, 이게 그 난형 고열사 원사라고 하는데 얘가 그 아프리카에 매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발 소재 있잖아요. 그거 그 관련해 가지고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당일 이슈 자체는 자사주 소각 결정에 예, 상승했습니다. 동산 20만 주 규모의 자사주 갖다 소화하기로 그 결정이 또 공시가 나는데요. 소각 예정 규모는 7.29억 원이고 소각 예정일은 2016년 3월 16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적으로 보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요, 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표현하는 게 자사주인데요. 그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결정 자체는 당연히 뭐 이슈 모멘텀 상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발 쪽이기 때문에 패션 업황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양 매출액이 좀 큽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어떠한 측면에서는 저는 그 운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거기다가 배당 자체가 항상 그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뭐 배당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왜 괜히 막 단타 따라가고 이런 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마다 매수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얘는 항상 좋은 성과를 준다라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 성비수기 측면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 2분기가 좋아요. 예, 2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모으는 전략으로 해서 2분기에 내가 매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뭐 차트상 위치도 주봉상 위치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일봉상 위치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예, 단지 그러니까 동사가 거래량이 워낙에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예, 시장에 없지 않아 약간 소외주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가발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이렇게 특이하게 딱 이슈가 딱 잡힐 수는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영향을 갖다 받는 게 아니고 개별 이슈에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가 뭐 그 오버행에 관련된 이슈 자체를 갖다 발생시킬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락 시마다 조정 시마다 매수해 두시고 관련해서 개별 이슈 뭐 어디 수주했다 뭐 이런 거 딱 뜨면 그때 돼가지고 좀 팔고 예,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아주 부담 없이 뭐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종목은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운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가 얘를 갖다가 아마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화 전에요. 회사화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4월경에 동종목을 갖다 추천해가지고 꽤 수익을 갖다가 잘 얻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자체가 3월이잖아요. 요럴 때 그러니까 딱 사두시면 2분기에 얘가 항상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사두시고 난 2분기에 팔아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행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냥 담아두는 종목이에요. 뭐 지수 빠지면 빠질 때 그냥 담아두고 예, 예. 지수 상승해서 오르면 그냥 빼고 예, 아주 편안하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행감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특징주에서 더 나왔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네, 21억 규모의 CB 발행을 갖다 결정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갖다 목적으로 21억 규모의 무기명시,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요게 조금, 자, 행남자기는 뭐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지금 얘들이 또 뭐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분위기가. 네, 21억이고요. 현재 보면, 자, 상대방이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좀 실체가 있는 데인지 아니면 또 개인들한테 또 해가지고, 예, 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입니다, 역시. 예, 항상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시는군요. 네, 아무튼 얘는 그냥 단타로 접근하십시오. 예, 중장기 측면에서는 행남자기를 갖다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건 투기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뭐 회사하고 억한 감정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단타하는 회사니까요. 자, 다음 종목은 로엔입니다. 자, 로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카카오의 시너지 및 중국 엔터 사업 기대가 왜 소폭 상승했습니다. LH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LH 투자증권에서는요, 멜론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고 수수료 인하 측면에서 긍정적인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본업이 여전히 순항 중이라고 밝혔네요. 또한 한중 엔터테인먼트 신규 사업 확장 스토리까지 경험한 사업자로 평가된다라고 했네요. 목표 주가는 11만원 제시했습니다. 이거 정도면 스트롱바인데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카카오에 잘 팔렸죠. 잘 팔렸고 2대 주주가 다시 그 카카오에 그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상 자체가 조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카카오와의 시너지 자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음원, 음반 관련돼 가지고는 무조건 대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엔을 갖다가 보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본다 그러면 지금 업황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는 것이고 카카오와의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을 다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반대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하락 시에는 무조건 하락 시에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장악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약 조정포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84,000원 자체가 손절가가 되거든요. 이 84,000원대 자체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건 8만원대 아래에서 편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조금 루프하게 가정했다 한다 그러면
8만원 정도의 편입을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압력 자체가 좀 더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공매도로 한번 볼게요. 이 느낌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겠죠? 지금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지금 세력들이 아주 지금 여유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몇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8만원 정도 바라볼 것 같으니까요. 네, 대충 8만원 아래쪽에서 조금 보수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승자편 패턴 자체가 끼어진 하단부까지도 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만원 아래에서 편입이 올 듯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가 추천하는 중국 쪽에, 그러니까 공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종목을 갖다가 부품질을 갖다 차니까 그 세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바 있는데요. 그게 총 4종목이었네요. 네, 현대공업과 성호하이텍, 그리고 서현이와 만도 등을 갖다 여러분들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타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요, 탈모 치료제, 헤어필러의 그 글로벌 출시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 있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메틱 그 펩타이드 기술 전문의 그 미용 기업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그 보이는 게 헤어필러 시장입니다. 뭐냐면 헤어젠이 그 가장 그러니까 강력한 성장 요인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찍고 있는 게 글로벌에 첫 출시하는 탈모 치료인 헤어필러인데요. 그 전 세계 탈모 치료 시장의 그 규모가 중요한데 2016년 기준 동시장의 크기는 약 7.5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로게인, 그리고 프로페시아, 그리고 코디코, 스테로이드 등의 대표 치료물질이 주요 선진국에서 약 6.8조 원, 그리고 중국, 동유럽, 이머징 시장에 6,800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케어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갖다가 보는 게 헤어필러의 1차 이머징 시장 자체 선점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선제 시장까지 진입이 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지금 케어젠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페시아라는 제품 자체가 그 여타 부분에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케어젠의 그 헤어필러 자체의 성장성에서 이 부분을 갖다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건데요. 현재 그 탈모 치료제로 그러니까 분류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페시아인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 그리고 성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갖다 유발하고요. 그리고 기형아 출산 위험 등의 가임기 여성에게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인데요. 근데 케어전의 헤어필러 같은 경우에 인체 부작용이 낮은 히알루론산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7개의 그 펩타이드를 합성해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두발 부위에만 주입되기 때문에 타격부용 약 대비해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목적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머징 시장 진출 이후에 그 유럽 쪽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승인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뭐 상장 이후에 꽤 좋은 흐름 같다 보이다가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락하면서 같이 그 조정 같다 보인 상황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는 나쁜 흐름 자체를 갖다 보일 예상은 없습니다. 지금 당 이슈 자체가 탈모 치료제 그 관련된 이슈이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목표를 제시하는 게 17만원대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충분히 답보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보다는 좀 매수 시점은 좀 늦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매수 가격 자체는 실질적으로 11만원대 정도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디점 자체가 11만원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조정 이후에 그 재편입해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케어젠의 헤어필러 시장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그 모발 치료제 자체가 그 발기부전이나 속력 감퇴 등의 그러니까 부작용을 야기하고 게다가 여성들한테 처방될 때는 특히 기형아 위험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희석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케어젠의 헤어필러 같은 경우에는 두 발에 직접적으로 필러를 갖다가 그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형태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코스닥과 코스피 특징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 자체가 예, 조금 오류를 발생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예, 조금 진행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장 특징주 방송 자체는요. 예, 그 저희와 실시간 방송을 갖다 청취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청취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구글에 유튜브 업로드를 갖다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간 1시 17분입니다. 현재 국면에 뭐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오전장 특징주 방송 마치겠습니다.